법조화두로 좀 넘어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고위 법조인이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재밌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오늘 이제 비가 내리는 날인데 우리 윤석열이 체포방해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잖아요. 오늘 내리는 비를 난 이렇게 부르고 싶다. 오늘 내리는 비는 기결수다. 이러면서 이제 물에 비유해가지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기결수라고 맞아. 부르는데 이거는 오늘 내리는 비는 기결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여러 재판들 8개 재판 받고 있는데 첫 사건에서 사실상 징역 7년이 확정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형량에 있어서는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이제 내란죄 본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뭐 사형이 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7년 더한다 그래가지고 무한대 더하기 7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뭐 없지만은 일단 이 사안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된 파생 사건을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윤석열 씨 측에서 자꾸 그 절차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고 그렇죠. 뭐 궤변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가져가지고 이 내란죄 수사 자체를 회방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주 단호하게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그냥 딱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수사권 있습니다. 땡 그렇게 한 그렇죠. 거죠. 네. 완전히 그냥 종결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제 향후에 있는 내란죄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절차 위반 문제는 정리가 끝났다.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국회가 움직이고 헌재가 파면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끝까지 내란인 걸 이제 다 정리하는 이 종결의 시나리오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도 벅찬 감동을 느끼고요. 올해 연말에 노벨 평화상 후보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꼭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해가지고 한번 꼭 수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한 챕터가 정리되는 가운데 여러 이제 사건 사고는 늘 끊이지 않는데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심야 시간대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씨에 대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 기자로서 이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참담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경찰청도 출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좀 이 증거 인멸에 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저희가 그 경찰을 신뢰하려고 해도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이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어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여러 첨예한 논쟁 와중에 이런 사건이 또 알려지고 한복판에서 좀 알려졌다는 게 너무 참담한 심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증거 관계를 따져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광산 경찰서에서 그 형사팀장을 지내신 분이 이러저러하게 증거인멸 혐의가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타이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중에서야 드러난 건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 역시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견제를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장윤기 사건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독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쿠팡도 독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그 피해 사례를 났습니까? 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검찰의 그 당연합니다. 비대한 권한을 쪼개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면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시켜서 경수완독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과연 맞느냐 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럼 또 반대로 검찰 기소권 완전 독점도 문제인 거예요. 검기 완독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각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건 좋았는데 나눠놓고서 그럼 완전히 독점으로 시킬 것이냐 안 되지. 아니면 그 독점된 것들을 깨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 요 선택지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좀 강경파들 내지는 정치 슬로건으로 이 문제를 접하는 분들 뭐 대표적인 분이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독점의 폐해는 어떻게 할 건데? 아이 그건 모르겠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해결을 문제가 나올 게 뻔한데 그리고 지금도 완전 독점도 아닌데도 지금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못 본 채 하는 거죠. 내지는 궤변을 통해서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바꾸면 해결이 될 거야.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독점 체제를 어떻게 깨야 되느냐. 지금 이게 가장 어리석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경찰의 독점, 수사 독점을 막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을 만들자 그래요. 원래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검찰이에요. 아, 그렇지. 근데 검찰을 놔두고 또 제3의 기관을 만들자라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이 보안 수사권을 활용한 제도 세팅이 지금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몰라라 하면서 윤석열 나오니까 못한다? 이거 정말 궤변이고 전 더 나아가서 검찰의 기소 독점도 경찰이 뭐 재정 신청에 참여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통해서 검사의 기소 독점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막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합리화해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묘한이 있는 건지 정말로 이제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만한 해답이 있는 건지 너무나 네네. 궁금하던 차에 어제 그 매불쇼에서 네.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이 굉장한 해답을 주셔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게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 자, 네. 내가 검사야. 이게 왔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했어. 근데 보니까 이걸 끌고 다니면서 뭘 저기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경찰한테 어떻게 합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해. 이거 성범죄 부분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라라고 해. 근데 경찰이 자기 그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라도 좀 빼주려는 걸로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럴 때 그러면 검찰은 저 안 하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현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고 요구권만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가 이상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언론에 알리면 해결된다는 방식인데 이유진 기자, 언론에 알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뭐 물론 당연히 언론으로서는 그런 뭐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취재에 들어가고 공론화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분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너무 화가 났던 게 평소에 약간 언론의 역할이나 그런 책임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렇지. 그동안 재래식이라고 해왔으면서 지금 본인들이 수세에 몰리니까 언론에 제보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처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뛰던 기자들이 그동안 이런 분들의 그 언론 폄훼 때문에 박대를 그 받아왔잖아 실제로. 의욕이 네. 많이 꺾였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언론에 제보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일단 화가 너무 나서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아니, 같아서 지금 젊은 검사들이 기자님하고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아니 내란에 참여는 윤석열이가 했고 자기 선배들이 다 사고를 쳤는데 마치 네. 우리가 충암고등학교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잖아요. 충암고 선배들이 잘못을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다 꺾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정확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진짜 압도적 재미를 매불쇼가 해보겠다 어제로. 그동안 재미가 좀 재미도 있었다, 없었어. 진짜로, 아니, 그동안에는 이거. 없었어. 솔직히 네. 제가 네. 가끔 봤는데 자주는 네. 안 보고 좀 재미가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만큼은 네. 압도적 재미인데 재미. 제가 이 재미를 이렇게 중요한 네. 보안 수사권 이슈로 느낄 줄이야. 정말 이거는 참 저도 참담함을 느꼈고 저런 분이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 그러니까요. 비서관을 지냈나? 네. 저 정도 수준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안 됐지라는 전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재래식 언론이라고 매일 폄훼하다가 이제 와서는 언론에 알려야 된다? 그럼 기자들한테도 월급 줘야겠네 이제. 국가적인 일 같이 네. 하니까 아니, 월급을 쉐어해서 나눠야 될 것 같고. 나온 말이 기자들한테 수사권도 주지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확인권을 줘. 정청래가 내가 말 잘할 수 맞잖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요. 보니까 지금. 확인권 주면 잘하실 것 같아요. 확인권. 아니 그리고 저는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면 그 검사들한테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니까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죠. 경찰도 그냥 뭉개면 되니까. 아니, 그렇지, 예.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도 걱정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언론에다가 제보의 형태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언 유착은 어떻습니까? 기자랑 매일 이제 하면서 야 이거 경찰이 안 한다 이 사건이 이랬고 저랬고 야 기록 좀 한번 같이 보자. 이 검언 유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아니. 뭘 알고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10만 명이 보는 그 동접자 10만 명이 보는 프로에서 저렇게 야. 무책임한 얘기를 전직 공직기관 비서관이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 실패 이유를 전 어제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가서 제도를 세팅하니까 성공하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 동종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언론을 정말 들었다 놨다를 잘하시냐면은 요 언론관에 입각하면 최강욱 전 의원이 어제 언론관에 입각을 하면은 언론이 소중한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쵸. 제보를 네. 받아. 근데 오늘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광주 사건을 많은 언론이 다뤘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니까 어떤 식의 한술 더 떠서 의혹을 제기하느냐. 언론이 이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고 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
다시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가지고 이 현상 보안 수사권 폐지 국면을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놓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 검찰의 하수인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분들의 언론관이 전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할 때마다 뭐 굳이 제가 어떤 해석을 덧붙여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맛대로 언론을 재단하고 뭐 검언 유착이란 말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 보면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좀 강경하셨던 분들도 그 발언을 보고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 네. 참 대단하시다. 아니 그 예. 대통령님께서 그 균형 발전 관련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일침을 놓으셨잖아요.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인데 한 입에서 두 가지 논리가 모순돼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만 해라. 아니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균형론에 대한 비판만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허상이다 쇼다 이 비판하니까 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나만 선택해서 비판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관도 언론이 그러면은 공작을 하는 집단이냐 검찰과 그러니까요. 손잡고 네. 아니면 검사의 억울함을 제보받아서 세상에 알려주는 선한 역할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 하셔야지. 물론 뭐 그 얘기를 다 최강욱 혼자 한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렇죠. 이 팀 네. 김어준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 해악들이 지금 너무나도 저는 네. 심각한 단계까지 아니, 와 있다. 물론 언론 라는 생각이 중에서도 듭니다. 일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네. 구분을 해야겠지만 마치 기성 언론들을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잘못하면 무조건 이제 레거시한테 넘기는 네. 태도는 정말로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오만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솔직히 말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변호사 단체잖아요. 네. 여기서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는 고언이니까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 그러면 제도를 설계할 때 어떻게 정치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민변 출신의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꽤나 많죠. 많이 네. 있어요. 네, 박주민 많습니다. 의원, 이재정 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맨날 검찰 개혁에 나서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민변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몸담았던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한 번쯤은 귀를 열고 들어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오늘 매불쇼에서도 그 김용민 의원이 나와가지고 어제는 압도적 재미 매불쇼였으면 오늘 압도적 호러 매불쇼였대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뭐 정확하게 이거는 오늘 영상을 준비 안 되실 테니까 저 약간 추격해서 얘기하면 피해자가 검사 일을 대신하라는 수준의 거의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뭐 권한을 부여하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취지의 말을 예, 그 말을 듣다 보면 피해자가 뭐 다 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뭐 이 면담 요청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서 아 그렇게 확신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 없애야 되며 이재명 정부와 뭐 정부와는 그렇게 잘못되고 뭐 악마들이고 뭐 네. 이렇게 몰고 가더니 정작 본인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나오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명언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냅뒀더니 알아서 자빠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여기서도 적용되는 명언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요 그냥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저분들의 인식의 기저에는 모든 검사는 악마여야 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논증을 하셔야 돼. 그쵸. 모든 검사는 악마다. 오히려 그 전제부터 입증을 해야지. 그게 입증이 그런 되면 절차를 우리가 저분들 말대로 존중하겠다. 가야 돼요. 근데 모든 검사가 악마가 아니면요. 저 논리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일반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배재고등학교 집단으로 징계할 때도 제가 반대했거든요. 그 안에서도 가담 정도를 따져봐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냥 배재고등학교 야구팀이면은 다 통으로 그냥 징계받는다?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모든 검사는 악마다. 제가 그거 논증 그냥 깰 수 있는 게 아니 문진석 검사 어떻습니까? 그 쿠팡에 대해서 위에서 압력 넣었을 때 상설특검이 눈물로 제보하신, 나와서 네. 호소했던 그분 악마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는 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박은정 의원 악마입니까? 아닙니까? 그분들이 매일 추앙하는 분이 박은정 의원인데요. 검사 출신인데요. 그분 남편도 검사거든요. 그분 악마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걸요 아마? 그러면 모두에 대한 악마화를 멈추셔야지. 근데 어떻게 모든 검사가 악마가 아닌데 악마로 전제해 놓고 숟가락도 주면은 갈아가지고 칼을 만든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전직 여당 대표가 그런 논리를 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매우 네. 심각한 지경까지 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근데 이제 경찰이 그 당일에만 간단하게 수사를 하고 불송치 결정을 해가지고 그 피해자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스스로 그랬구나. 목숨을 끊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유서를 핸드폰 배경화면에 아이고. 남겨서 이거 보면 그 이의 신청 좀 해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아니 이 보완 수사권이 이대로 없어져도 되는 거야라는 인식을 주는 거였는데 지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윤기 사건이 터졌던 건데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 아니 이거 그 검찰이 보완 수사권 유지하려고 언론이랑 이렇게 유착해가지고 자꾸 기사 띄우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어처구니가 그러니까 없죠. 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내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던 건가? 왜냐하면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금 저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잠깐만 나 저 사람들이 안 엮이고 싶어라는 감정에 들게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논의도 이대로 더 진행되면 왜 보안 수사권이 그대로 온전히 다 폐지되면 안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지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면 마지막으로 레이지 보미님 같은 경우에는 민철님, 민규님,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미래로 가주세요. 앞으로 약이 되는 목소리 많이 내주시고요.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늘 우리 방송 아껴주시는 분이고요. DA님 같은 경우에는 이유진 기자님 매우 잘하시네요.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아우구스티누스님은 피해자는 생업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수사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해 주셨는데 이 말이 정답이죠. 네. 아니 근데 저거는 네. 제가 너무 기초 법학이라 제가 설명을 아까 생략했는데 당연히 생업 문제도 있지만 원래 우리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심리가 동해 보복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적 복수심 때문에 그걸 국가가 형벌권을 대신 행사한다는 게 우리 현대 문명 국가의 기초 원리인데 그걸 김용문 의원이 깨고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알겠습니다.